저는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미래통합당 대표 문경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미래통합당 안양시 후보 임호영, 심재철, 이필훈 3인 공동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먼저 심재철 대표님으로부터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한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안양 3개 선거구 새 위원장이 한데 힘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새 후보가 조금 이따 이 기자회견문에 나오겠지만 각각 대표적인 공약 하나씩만을 시민들에게 선보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각 후보들이 각자의 공보물을 통해서 밝혀낼 것입니다. 오늘은 새 후보가 안양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공약 하나씩 그래서 3개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 그 출발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변화와 안양 발전 미래통합당이 해내겠습니다. 안양 대발전의 완성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대표 일꾼들 임호영, 심재철, 이필훈이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저희는 21대 총선에서 안양시 3개 선거구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후보들입니다. 임호영 변호사 전 부장판사는 동안구 갑에,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이자 현 동안구을 국회의원은 동안구 을에, 이필훈 전 안양시장은 만안구에 출마합니다. 더 발전하는 안양, 혁신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3명의 미래통합당 후보자가 뜻을 뭉쳐 한마음으로 도전하려 합니다. 저희 새 후보는 초선의 열정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중진의 관록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일꾼들로서 안양 시민을 위한 중단 없는 안양 대발전을 이뤄낼 것입니다. 다음 3가지 사안은 안양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후보 간 서로 협력을 통해서 반드시 다음 임기 내에 완성시킬 것을 안양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표 일꾼들의 3가지 공약입니다. 첫째, 안양 교도소 이전을 완성하겠습니다. 안양 교도소는 지난 50여 년 동안 안양 발전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안양과 의왕시의 상생 발전, 안양의 대도약을 위해서는 교정시설의 통합 이전이 필수입니다. 교도소가 이전되면 인근에 신설되던 호계 사거리역과 연계, 문화, 체육, 업무 시설을 설치할 것이고 이는 안양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총선에서 안양 교도소 이전을 약속드렸고 정부의 종합계획안인 경기 남부 법무타운 건립계획을 이끌어냈습니다. 안양과 의왕의 교정시설을 합쳐서 시 외곽 지역으로 이전해 안양과 의왕이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의왕 지역의 반발과 문재인 정부의 실천 의지 부족으로 계획이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계획안을 이끌어낸 저 심재철이 임기 내에 반드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새 후보는 이전 지역에 대한 충분한 경제적 보상책, 법적 제도를 마련해 안양교도소 이전 계획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첨단 산업과 친환경 주거단지 도시 박달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원에 342만 제곱미터 104만 평입니다. 박달동 군 시설을 재배치하고 50 탄약대대 탄약고의 지하입니다. 이를 통해 가용부지 확보, 환경 기초시설 이전 및 부지 개발, 노후 공업시설 이전 및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연구 개발 및 창업을 위한 연구 개발 센터 및 입주 공간을 마련하여 위 부지를 산업, 문화, 주거가 모두 해결될 수 있는 첨단 산업과 친환경 주거 단지인 박달 테크노밸리로 조성하겠습니다. 박달 테크노밸리는 안양시의 100년을 좌우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첨단 산업, 문화, 주거 복합단지가 될 것입니다. 이 중차대한 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0년간 마련된 발전의 기틀을 발판 삼아 안양 대발전의 문을 열어젖히고 길을 닦겠습니다. 이처럼 중단 없는 안양 발전 대완성을 위해서는 초선으로 열심히 일하고 중진답게 유능한 정치인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안양시민 여러분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저희 대표 일꾼들이 기꺼이 소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C 노선 인덕원역 정차, 안양 강남선 추진을 통해 안양을 교통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GTX C 노선에 인덕원역이 추가되면 해당 방안은 현재 기본 계획안에 포함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덕원역은 3개 노선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떠오를 것이며 주변 상권의 활성화도 촉진될 것입니다. 인덕원 주변은 유동인구가 하루 5만 명에 달하는 곳인 만큼 인덕원을 도시, 광역, 일반 철도의 연계 환승이 가능한 수도권 최대 철도 교통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이에 대해 인덕원역과 서울 강남권을 연결하는 안양 강남선을 추진하는 한편 서울까지 곧바로 연결되는 안양 서울 간선 급행버스 BRT를 완성시켜 안양을 사통 발달 교통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마지막 맞아 하셨습니다. 저희 새 후보는 아니요. 존경하는 대한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내 나라가 자랑스러운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걸음이 우리가 꿈꾸는 안양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정치 복원, 국회 재건의 소명으로 민의의 전당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무너진 국정, 기울어진 정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안양 시민과 함께 안양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다 촘촘히 그려 나가겠습니다. 진정한 안양의 일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어서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믿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하고 튼튼한 담벼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일꾼들이 힘을 모아 안양의 미래를 바꾸겠습니다. 2020년 3월 18일 미래통합당 안양시 국회의원 후보 임호영, 심재철, 이필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예. 영남경제 정경법입니다. 심재철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품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여러 번 비난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을 비난하는 이유를 여기서 발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코로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초기 방역에 실패했습니다. 중국인과 중국을 경유한 입국자들의 입국을 차단을 했어야 하던데도 그러지 못하고 광범위하게 퍼져버리는데 확산을 했던 것입니다. 초기 방역에 실패했고 국민들이 최근에 겪고 있는 마스크 준비가 대단히 늦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가 극적으로 대비가 됩니다. 대만은 확진자가 나온 지 열흘 만에 마스크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정부에서 마스크 제조기계 90대를 구매해서 민간에 위탁해 마스크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하루 390만 장 설비 용량이 3월 달에는 820만 장까지 늘었고 4월 달에는 1200만 장까지 마스크를 확대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대만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만과 한국 모두 중국과 매우 밀접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만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불과 12일 만인가 금지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대만은 사망자 1명, 확진자 40여 명에 불과한 대단히 놀라울 만한 성과를 거뒀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들에 대해서 타임지는 싱가포르, 타이완, 홍콩이 방역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들이 대한민국이 본받아야 될 점이고 당연히 했어야 될 점을 하지 못한 데 대해서 저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조치를 신속히 취하도록 계속해서 촉구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부연설명. 마스크 문제는 전국에 공감하겠습니다. 그러나 초기 방역은 이태리 같은 경우는 중국,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확진자가 나타났는데 거의 중국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자가 우리나라에 거의 몇 배를 있고 사망자 같은 경우 10배가 돼 있거든요. 근데 중국 봉쇄가 잘못됐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태리 북부 지방은 중국 자본이 대단히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차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확진자가 늘어나고 집단 감염이 실현된 뒤에야 그때 차단을 했는데, 그리고 이태리와 유럽 특히 그리고 대한민국의 차이가 뭐냐면 의료 체계의 차이입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가 대단히 우수합니다. 그러나 유럽의 의료 병원 가는데 무척 비쌉니다. 따라 사람들이 그 치료하는데 대단히 더딥니다. 그런 의료 차이의 환경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한 문화적인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은 이탈리아, 유럽에서는 마스크를 쓰면은 확진자라는 것을 대내외에 인정하는 이런 꼴이 되는 문화여 가지고 마스크를 서로 잘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거침없이 전파되는 것이고 그 확진자 폭증 속도로 보면은 양국의 의료 문화, 사회 문화들이 차이가 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뉴스중에 정리됩니다. 지금 상대당 민주당을 기필코 승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포괄적인 얘기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전략으로 이기겠는지 시민을 가가호 루트 방식으로 해서 선거 활동을 하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안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포괄적으로 이기겠다 이 얘기는 우리가 쉽게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 3가지만 말씀해 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선거 전략은 각 후보마다 조금씩 좀 다를 겁니다. 그 선거 구별로 특성들이 조금 있고 하니까 그것을 지금 일률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한꺼번에 좀 말씀드리기도 곤란하고요. 설령 안다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지금 단계에서는 없다고 보고 봅니다.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선거 전략이다 이거죠? 예. 선거 전략? 예. 아니 선거 전략도 내래 분명하게 발표하면은
그거는 이제 각 후보들이 서로 각각 저 필승의 전략들이 저는 근데 있습니다. 여태까지 선거 때마다 기필코 승리한다, 기필코 이긴다, 이게 한다 이런 얘기는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하는 말씀이고 이번에는 정말 그 말이 믿어도 되는지 하는 얘기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각 다른 후보들의 구체적인 선거 전략까지 제가 얘기한다는 것은 뭐 주제가 넘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신재철 원내 총무님한테 제가 이거는 꼭 여쭤보고 싶은 거. 지금 화성시 경기도에서도 이재명 지사, 또 화성시의 서철무 시장, 정부에서 재난 기본 소득을 지금 지급을 하려고 지금 상당한 예산 분야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통합당의 그 원내 대책이라고 그럴까 거기에 대한 거는 한 말씀 해주십시오. 재난 기본소득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해당 지자체들이 지금 재정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것이 지금 현재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방법으로 현금을 주는 것이 먼저 될 것이냐 아니면은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먼저 될 것이냐 라는 방법의 차이가 있었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있는 재정을 지금 뿌리는 것보다는 감세, 면세, 공과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직접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권으로 나눠주고 지역 화폐로 나눠주는데 그 지역 화폐가 소비를 돌아서 다시 소비 승수 효과를 일으키는데 과연 얼마만큼 일으킬 것인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전부 다 지금 돌아다니지를 않습니다. 감염 위험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소비 쿠폰을 주면서 돌아다녀라 라고 얘기하는 게 서로 상충이 됩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도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퍼주기 하겠다라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제가 보충적으로 사실은 직접 질문 안 했는데 재난 기본 소득은 기본적으로 우리 다 언론이나 다 원내 총무님도 아시겠지만 그거는 선거를 대비한 선거를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방법이지 절대 재난 기본 소득이 뭐 예산도 6조다 뭐 10조다 뭐 여러 얘기가 많지만 이걸 국민한테 현금으로 준다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그 아주 나라 재정을 거덜낸다는 겁니다. 지금 금년에도 60조 이거 적자 예산인데 그거를 또 6억인지 10억인지 더한다는 건 표를 매표행이라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다 통합당 의원들이 다 그걸 그 진지하게 토론도 하시겠지만 꼭 좀 막아주시거나 지금 말씀한 대로 합리적인 방안으로 재난 기본 소득이 배분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으로 세 분의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승리를 위하여 화이팅!